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진행을 맡은 송지은 교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 원불교를 만난 기쁨 느끼고 계십니까? 새롭게 선보이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에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면서 원불교를 만난 기쁨을 누리고 계신 제가 교도님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통해 덕망과 신심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 제가 교도님들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응원과 기대 바랍니다. 오늘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에서는 오랜 공직 생활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사막 수행의 교리를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신 화산 김봉호 교도님 초대했습니다. 김봉호 교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잘 있습니다. 김봉호 교도님은 제가 강남교당 처음 부교무로 발령 나서 예. 그때 근무하던 시절, 그러니까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때 처음 뵙고 또 그동안 라디오 진행할 때도 간간히 배웠고요. 예. 오늘 또 세상 만난 기쁨 이 프로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저는 강남교당 시절 떠올리면 컨테이너에 옷 포장하던, 예. 헌옷 보내던 그런 예.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화사님도 그때 옷 포장 작업 참 많이 하셨어요? 예, 저는 뭐 솔직히 아마 제 기억에는 두 번 이제 저 옷을 보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 보낼 때는 제가 그때 아마 과장 시절입니다. 한창 바쁘고 시간에 쫓길 때라서 마음은 있었는데 실제 옷 그 정리하고 포장 작업에는 한 번인가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못하고 두 번째 보낼 때는 제가 좀 기여를 좀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화사님 비롯해서 많은 강남교당 교도님들이 또 봉사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사실 직접 오셔서 옷 포장 작업을 하시진 않으셨어도 그 옷이 해외 어려운 나라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큰 역할을 하셨어요? 뭐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많은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도움을 받고 좀 빠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값싸게 보낼 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제가 여러 주변의 교도님들하고 좀 찾는 데 기여를 뭐 하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오랜 기간 체류되지 않도록 또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건강 괜찮습니까? 예, 뭐 건강은 뭐 제가 저 나름대로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뭐 아직까지는 뭐 저 젊다면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조그마한 고장들이 이제 슬슬 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건강도 잘 챙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사님의 원불교 연원과 또 입교,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화사님은 원불교는 언제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시골 출신이니까 그 축구를 참 좋아했고 또 저 공차기를 좀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친구들 간에도 가끔 축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저 동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뭐 축구 선수 출신인데 그 원불교 학생회에서 그때는 이제 부산 학생회끼리 축구 그 경기를 예. 1년에 한 번씩 그 정례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영도교당 또 대표가 나가는데 그 자네가 좀 같이 가서 이제 뛰어주면 좋겠다 해서 뭐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친구의 권유도 있고 해서 축구하러 갔다가 네. 이제 영도교당으로 자연스럽게 그 법회 이제 학생 네. 법회에 출석하게 된 예. 그런 인연이고 그 하필 그 제가 몇 번 나가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석타원 박덕수 교무님이 네. 그때 아마 부교무 첫 발령을 영도교당에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석타원님하고 참 그 깊은 인연을 네. 맺은 때문에 석타원님의 연원으로 네. 그렇게 입교까지 하게 됐죠. 예, 예. 그렇군요. 사실 저희 출간 교무님들도 교당에 축구하러 갔다가 탁구 예. 치러 갔다가 예. 그렇게 해서 출가까지 하게 되는데 아, 보면요. 정작 그 친구의 인연으로 출가를 하고 원불교 입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인도해준 친구는 또 뭐 출가하기도 어렵고 또 교도가 아닌 또 다른 일반인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화사님을 원불교로 인도해준 그 친구분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한동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초년도까지는 자주 연락도 하고 또 교당에도 꽤 열심히 나갔습니다. 예. 나가다가 그 저도 뭐 생활이 바빠지고 그 친구도 해외 아마 건설 현장으로 저는 그 진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 그냥 소식이 끊겨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아직 네. 잘 한 번도 연락을 못했는데 혹시 그 친구가 네. 그 어디선가 이 방송을 방송을 보게 되면 듣는다면. 연락이 올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반가운 만남이 예, 이어질 것 예. 같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입교 전에 또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주로 어떤 종교를 접하셨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때가 되고 하니까 또 종교에 눈을 좀 뜨게 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종교 이야기가 되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저 다양한 종교 생활과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 가까운 이웃에 있는 그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의 친구 때문에 네. 천주교 신부님을 한 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어가지고 그 천주교 교리도 제가 몇 달 그 예. 신부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책도 주시고 제가 읽어보고 질문도 하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이 네. 한 7, 8개월 정도 예.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예.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도 가장 초보적인 공부는 좀 네.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불교 이전에도 또 여러 종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예. 가지시고 사실 원불교는 또 종교를 하나로 보고 함께 화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 분들을 만나도 격이 없이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그게 우리 원불교의 가장 큰 네. 그 장점이자 강점이죠. 예, 예. 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처음 접한 종교 원불교가 사실 축구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낯설기도 하고 또 뭐 교리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엔 저는 뭐 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처음에는 우리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 그냥 불교하고 같은 거구나. 그런데 절은 아니고 조금 이상한 현대적인 방법의 불교구나. 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예. 저도 처음엔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톡실한 그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고 저도 어릴 때 천수경인가 하는 경을 어머님이 읽으시면은 예. 그걸 옆에서 이제 또 따라 외우기도 하고 뭐 그 초파일 날 되면 어머님이 또 절에 그 등달로 가시고 하는 네. 그런 기억이 어린 시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원불교 하면은 뭐 불교의 하나인가 이런 식으로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차츰 이제 교리를 조금씩 배우고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원불교가 완전히 불교하고는 다르구나. 예. 또 그런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죠. 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원불교의 이 매력이 실생활에서 직접 접목돼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또 감동 있게 또 마음을 움직이게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가 보험, 예, 그러니까 인가의 원리, 네. 예, 인가의 원리를 뭐 처음에는 그렇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뭐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까지는 못 들어갔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가에 대한 확신이 지금은 뭐 100%, 120% 확신을 그 가지고 있고 또 인가의 원리를 그렇게 확신을 하다 보니까 불생불멸의 그 진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저도 이제
뭐 완전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참 그 논리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완전히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아직도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한데 거의 뭐 이 불생불멸의 원리도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그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인과의 원리는 확실하구나.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 어떻게 마음을 그 찾고 네.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부처의 경지에까지 예.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수행의 길. 또 인과라는 게 결국 모든 게 자기가 지은 대로. 원인을 예. 만들어서 자기가 한 대로 지은 대로 결과를 받는다 하는 그 원리가 참 마음에 들고 예. 또 저도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거기에 상당히 매력을 그 느꼈고 특히 이제 우리 원불교의 일상 수행의 요법 예. 바로 이거다 네. 하는 거기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 저 매력을 느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저 자신의 믿음이 네. 강해지면서 확고해진. 우리 원불교 교도로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석타원 박덕수 교무님 인연으로 이제 원불교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게 됐는데 이 화사님에게 스승이신 박덕수 교무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첫 인상은 이제 정말 아마 우리 저 송지영 교무님께서 강남교당에 처음에 부임하실 때 저게 몇십 년 전에 우리 석타님을 보는 그런 제가 느낌을 가졌는데 정말 그 이제 첫 부교무님으로 근무하신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젊으신 분입니까? 젊고 정말 그 딱 보니까 조금 이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진짜 재기 넘치는 그 재원 같으시고 또 그 총명한 그 눈빛하고 그런 인상에 그 또 사람을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 끌어들이는 그런 저 말씀 화법이라든지 행동하시는 거 그런 참 그 곱고 그 사람을 그 이 끌어들이는 그런 저 좋은 훌륭한 이 성직자시고 그 공도의 길을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맨 처음 받았죠. 아마 처음 출가를 하고 부교무로 교화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열정도 누구보다 대단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셨습니다. 그럼 뭐 그 열정은 쭉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저 각 교당 맡으셔가지고 그 교화 사업 하시는 거, 불사 하시는 걸 제가 좀 옆에서 지켜보면은 뭐 그 참 끊임없이 더 그 열정이 더해 가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참 그 공도의 길을 오랫동안 걸으신 분이시요. 네.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석타원 박덕수 교무님 모시고 공부하면서 재밌는 일화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참 일화가 무수히 많아가지고 정말 뭐 하루 종일 그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데 몇 가지만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그 공부하고 있을 때 좀 뭐 실수를 하거나 또 뭐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시면은 뭐 가차없이 야단도 치시고 제가 야단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좀 매서운 야단도 많이 맞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기억에 그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공부 막바지지요. 뭐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때 이제 한여름에 이상하게 몸살 독감에 걸려가지고 빨리 안 낫고 고생을 할 때인데 이제 하루는 그 시내 보화당에 다녀오시면서 그 약을 그 지어 오셔가지고 직접 달에서 정말 주실 때는 뭐 가슴 찡한 그런 따뜻한 그런 정도 그 느껴봤고 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천안에서 선생님이 이제 교화 사업하고 계실 때인데 저희 이게 아들이 3살 때인데 같이 이제 천안교당에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좀 별났습니다. 유별나고 그 조용히 방에 못 앉아 있고 무조건 바깥에 나가자고 그 이제 경상도 사투리 우야 가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석타원님 뵈면은 우야 잘 있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놈이 또 하필 낮잠을 자다가 그 교당 그 요에다가 오줌을 싸고 와가지고 그 참 한참 동안 예. 그 재미있는 또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 준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관이 되고 난 후에 그 이제 석타원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수도원에 계실 때인데 네. 그 연세 많으신 수도원 교무님들께 뭘 공양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에 마침 대구가 풍년이고 좋은 대우가 많이 나서 네. 대우를 잘 다듬어서 보내드려 가지고 네. 한번 점심 때 공양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모든 그때 그 수도원에 계시는 교무님들께서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제가 이제 네. 석타님 뵈러 수도원에 한 번씩 가시가 그 교무님들 만나면은 아 대구 장관 오셨네 하는 그런 예. 좀 재미있고 저로서는 좀 이제 참 보람 있는 그런 예.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그 화곡교당에서 그러니까 고시 준비할 때였죠. 예, 예. 아플 때 외지에서 아프면 제일 또 마음까지 아파지는데 교무님이 직접 약을 지어다 주셔서 어머니 손길같이 따뜻했을 것 예, 같아요. 그때 참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막판에 저 이제 1초가 아쉬운 네. 시절이고 또 이 네. 컨디션도 최고조로 올라야 될 텐데 어쨌든 뭐 그 약 덕분에 그 다음 시험에 이제 제가 무난히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석타원 박덕수 교무님과의 두터운 인연뿐 아니라 자매인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과도 참 지중한 인연을 맺고 계신데요. 예.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이 거예요? 맨 처음 인연은 이제 영도교당에 그 스타원님께서 부산에 뭐 출장 오셔가지고 영도교당에 들려셨을 적에 네. 제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인사를 올릴 수 예.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동생 교무님 예, 교당에 예. 방문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 청년회 활동을 이제 그 스타원님께서 예. 그 연합 청년회를 만들어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회 활동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시절이니까 그 이후로 우리 스타원님하고 뭐 그때 당시 이제 청년회 활동하던 조금 선배분들 또 동료들 후배들하고 오랜 인연이 예. 오랫동안 저 계속 되고 있죠. 그 예. 이후로도 뭐 예. 우리 스타원님 그 세계 사업 할 때까지 쭉 네. 수도법회 그 개척하셨던 수도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예, 우이동 수도원. 예. 그 논현동을 거쳐서 양재동 그 강남교당 예. 그다음에 그 세계 사업 하실 때까지 쭉 제가 뭐 옆에서 큰 힘은 못 대드리도 지켜보고 또 마음으로 이제 도움을 보내고 한 그런 인연. 예. 뭐 지금도 예. 그 스타원님하고는 그때의 그 청년의 시절의 제자들이 그 자주 연락 드리고 예. 그 정말 그 사제의 정을 네. 나누는 그런 기회를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청년회 활동 시절에 만나서 함께 활동하는 모임 단체 이름도 있어요. 예, 잘 아시네. 우리 심월. 예, 교무님께서는 그 우리 강남교당에 계셨기 때문에 심월이라고 뭐 이름도 그 이제 여성분들 그게 이제 배우자 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 회원도 한 두세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끼리는 매달 지금도 네. 예. 모임을 하고 있고 예. 그 모임 이름이 이제 마음 심자 다룰 자 심월 모임으로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이 시골 교당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그 시골 교당으로 가셨다고요? 예.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뭐 또 신혼여행이라기보다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예. 이제 첫 번째 그 부부가 인사로 이제 멀리 원평에 계시니까 그 다녀오는 게 우리 시몰 가족 부부들한테는 뭐 그냥 관례화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다른 저보다 먼저 결혼한 부부들도 다 그 다녀왔는데 저도 그때 이제 그 광타원님 그러니까 네. 우리 스타원님하고 석타원님 어머님 되시는 광타원님이 익산 총분 옆에 계셨거든요. 예. 광타원님께도 인사드리면서 그 원평교당에도 저도 네.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하룻밤을
묻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특별한 기회에 스승님 찾아뵙고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참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뭐 저 초기에 네. 뭐 항상 그 잘 살아라, 그 마음 공부 잘하면서 네. 잘 살아라 예. 그런 말씀이었죠. 예, 그렇군요. 세월이 참 그 이후로 많이 흘렀습니다. 예, 예. 두 분 스승님과는 지금도 뭐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도 계속 연락합니다. 우리 예. 뭐 스타원님하고는 서성의 날 또는 이제 생신 때 하고 또 스타원님께서는 바로 가까운데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 아직도 거기서 뭐 공도 사업 하시고 또 이 세계 사업도 아직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가끔 연락도 드리고 우리 석타원 교무님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지금은 정화수도원에 계신데 마침 어저께 그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뭐 정신 건강은 아주 맑고 좋으시고 표정도 밝으시고 뭐 그래서 또 육신의 건강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정신 건강 온전히 잘 그 가져가시는 것만 해도 뭐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이상 됐지만 지금도 화사님 만나면 그분들은 아마 어린 제자, 학창 시절 제자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그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화산 김봉호 교도님을 이렇게 교도의 길로 이끌어 주신 두 분 스승님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항상 가르침만 많이 받았는데 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그 해상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직접 교법도 이제 그 가르쳐 주신 그 뭐 은혜에 대해서는 뭐 끝없이 감사드리고 이제 두 분 뭐 좀 연로하시고 이제 저 일선에서는 은퇴를 하셨지만은 공도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그 감사 생활 더더욱 그 잘 하시면서 정말 그 바라시는 하늘 사람의 그 길로 하루속히 그 이르기시기를 뭐 간절히 염원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불교 만난 이후에 이제 화사님이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변화가 됐을 텐데요. 수십 년 전부터 공직 생활로 아무리 바빠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에서도 일요일 법회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천을 꾸준히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 뭐 솔직히 처음에 이제 대학 시절에는 대학생 그 우리 저 대학 청년의 활동에 몰입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뭐 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공부는 좀 뒷전이었죠. 예, 그때는 그냥 좋아서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설법도 듣고 뭐 이제 훈련기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조금씩 교리에 이제 눈뜨기 시작한 그런 단계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저 교전도 다시 읽게 되고 교법도 이 실생활하고 연계해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이게 이렇구나 하는 그런 그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교법의 실천을 조금씩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 노력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뭐 저 수행품 제 1장에도 대동사님 말씀이 나오십니다만은 그 일상 수행의 요법을 계속 그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저 대조하면서 그 실생활에 응용을 하라는 그 말씀하고 또 일상 수행의 요법이 교무님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교리의 저는 핵심을 다 담고 있다고 봅니다. 교리도를 딱 보면은요. 거의 90%는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매일 그 뜻을 새기고 마음에 대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일이 다 못 해내니까 최소한 주 1회 법회만은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로 맞을 한 주를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하는 게 어느 땐가 네. 저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예.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만사 제쳐놓고 정말 꼭 그 불가피한 이 공무가 아니고서는 막 법회에 결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서 그거 하나만은 제가 다른 것은 참 수행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의 낙제점이라고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 법회 출석이 뭐 기본이고 일상 수행의 요법과 법회 출석 요거 하나는 제 수행의 표본이고 뭐 원본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제가 법회 출석 하나만은 정말 그 충실히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예. 뭐 그 정신 하나만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또 그렇게 법회 출석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해외로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 예. 어떻게든 지킬 수 예,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 해외 출장도 일요일 법회 보고 오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일정 같으면은 그렇게 조정을 했고 만부덕이 이제 또 그 일요일 날 해외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행스럽게 우리 교당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빠짐없이 그 현지 그 교당에 연락을 해가지고 법회 예. 시간에 맞춰가지고 남은 30분이라도 그 신고라도 그 모시고 나올 수 있을 그런 노력을 저 나름대로는 네.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도 한부덕이 이제 뭐 공무라든지 불가피한 일로 법회 참석을 못할 때는 요즘은 우리 이제 강남교당 같은 데는 이부법회도 있고 예. 제가 이제 모든 직에서 이제 일단 물론 좀 자유스러우니까 그 하요법회에도 그 또 법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그때는 그 법회 놓치면은 다른 보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참 어려웠는데 그럴 때는 뭐 새벽 자선이라도 잠시 참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잠시 짬이 날 때라도 네. 저 혼자라도 교당에 가서 법신불전에 그 신고 올리고 잠시 자선이라도 하는 그런 뭐 생활의 제 마음의 다짐이었지요. 네. 예, 그런 늘- 생활을 쭉 이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늘 교당을 여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년간 캐도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예. 예,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에서 근무하면서 뉴욕 맨하튼 교당까지 또 법회에 꾸준히 참석을 하고 특별한 강연도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하게 뉴욕 그 맨하탄 교당 가까운 데서 살았으니까 근무를 하고 그 맨하탄 교당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맨하탄 교당이 있었고 우리 뉴욕 교당도 있었는데 네. 맨하탄 교당은 그 우리 한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민 2세들, 그러니까 소위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 서너 명 나오고 또 모든 교도가 한 20-30명 중에 외국인 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뉴욕 교당은 전부 우리 교민들 중심인데 이게 뭐 저는 그 맨하탄 교당에 그러니까 외국인들 나오는 교당이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교화하고 또 제가 그 교당 생활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제 맨하탄 교당을 좀 열심히 나갔죠. 네. 뭐 거기도 거의 무결석 원칙으로 했는데 출장 때는 또 뭐 국내 오면 국내 교당에 나가니까요. 네. 그렇게 했고 나름대로 이제 교도로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교도는 없었으니까 네. 저도 이제 교도로서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또 했고 그 한 번은 네. 그 이제 동부지구 서울에 그 교도 회장들 모임을 그 뉴저지 주에 있는 우리 그 저 교도분이 이사하신 그 저 포코노라는 그 공원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 주택에서 예. 교도 회장들 모임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저 맨하탄 교당 교무님께서 그 저더러 네. 그 교도 회장 자격으로 좀 참석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또 그 감히 교도 회장도 아니면서 한 참석한 그런 기억도 있고요. 뭐 강연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연까지는 아니고 그 한 번은 이제 우리 저 교무님이 어디 해외 출장인가 나갔을 때인데 예. 부교무님께서
그 우리 교도들한테 아마 미국 교도도 한 두세 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신앙 수행담 비슷하게 네. 그냥 그 설교 시간에 예. 그 설교를 좀 대신해 달라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평소 생각하는데도 제가 왜 원불교를 택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일상 수행의 요법이고 그 법회 출석이 예. 그 교도로서의 시작이자 끝이며 중요하다는 그런 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또 실천하고 있는 네. 바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뭐 한 4, 50분 예. 그 미국인 교도들한테 네. 뭐 설명해 준 기회지요. 예. 예. 그런 기회는 한번 있었고 또 재밌는 것은 그때 당시에 캐도에 근무할 당시에 이제 우리 일상 수행의 요법을 영어로 그 번역해 놓은 조그만한 그 브로셔 쪽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제 책상 위에 딱 얹어 놨더니 외국인들이 저 방에 뭐 들렸다가 그걸 보고 저게 뭐냐. 그래서 아 내가 저 원부디스트인데 그 우리 원부디즘의 가르침을 가장 그 에센스만 예. 정리한 거다. 그랬더니 읽어보더니 아 재밌는데 내 카피 하나 해도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예, 그런 저 기억도 새롭게 납니다. 예. 특히 현지인 교도들에게는 우리 화사님께서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교리의 가르침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호응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뭐 감사하다. 아주 그 에센스를 잘 서머리 해줘서 소위 말해서 brief and precise 그러니까 간단 명료지요 해줘서 고맙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들은 원래 서양 사람들은 그 감사하다는 얘기 또 조금 과장돼 가지고 칭찬해 주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도 좀 듣고 또 마침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그때 좀 열심히 나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저보고 그런 과정으로 원불교에 입교를 하셨고 우리 교리 이게 천주교 내가 갔다는 얘기까지도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는 내가 수용이 잘 안 됐는데 우리 원불교의 그 인과 보응의 원리 그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고 논리적으로 맞아서 내가 원불교를 택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굉장히 공감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법문이 크게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회 출석을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면서 마음 공부하는 화사님 영향으로 가족들도 또 모두 이론 가족이 됐어요. 어떻게 또 원불교 교도로 우리 가족들을 이끌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원불교 입교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은 뭐 형님, 그 누님, 또 어머님 다 이제 입교를 하게 됐는데 그 우리 가족들의 입교는 우리 석타은님이 다 연언으로 입교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주셨고 또 마침 저희 이제 형수님도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우리 원불교에 입교하시고 정말 우리 아마 가족들 중에서는 제일 그 우리 교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뭐 좀 과할 정도로 부산에서 합창단 활동도 하시고 지금도 이제 뭐 형님 다 은퇴하시고 부산 대형교당에 오랫동안 나가셨는데 바로 교당 앞으로 이사까지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교당 내항하고 그 우리 교법을 실행하는 게 거의 막 일상이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 형수님이 제일 그 열렬한 교도가 되셨죠. 그렇게 하셨고 이제 뭐 우리 가족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 유학 갔을 때 유학을 제가 2번 갔는데 두 번째 유학을 갔을 때 그 공항에 우리 스타은님께서 이제 배웅하러 오셔가지고 그 우리 일원상 그 액자를 하나 좀 제법 큰 액자를 산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미가 뭔지를 그때 딱 깨닫고 미국 가자마자 이제 우리 조그만 집에 그 이런 상을 봉안해 놓고 일요일마다 우리 이제 아들, 딸 그때 다 초등학생이지요. 우리 초등학생 데리고 3명이서 저 혼자 나름대로 그 법회를 봤습니다. 교선 읽기도 같이 하고 이제 법회 순서에 따라서 설법은 없고 이제 가족 대화하고
이제 아마 그 덕분에 우리 집사람도 예. 이제 뭐 원래는 그 우리 처가가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그 원불교에 이제 뭐 교당에 제가 뭐 강하게 나오라 어쩌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잘하면은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귀국하고 제가 91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네. 우리 집사람도 이제 교당에 나오고 아마 우리 저 교무님께서 강남교당 오시는 시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뒤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시골 네. 가족들하고도 예. 잘 어울리고 이러다가 그 몇 년 전에 그 덕분에 이제 뭐 부포도 받을 정도로 이제 방타원 유양훈 교도님이시죠? 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가족이 되기까지는 화사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가족법회도 보시고 늘 원불교인으로서 실천을 해오신 그런 덕분이라는 생각이 예, 뭐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딸 다 이름이 본명입니다. 예. 그렇게 딱 해요. 이제 지금은 뭐 교당에 좀 멀리 하더라도 언젠가는 본명이 본명이니까 뭐 교당에 대한 뭐 이 애정은 다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또 훌륭한 교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에 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 교단의 큰 주인으로 역할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화사님께서는 가족 교화뿐 아니라 우리 교단적으로도 사실 뭐 숨은 공인으로 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네, 뭐 그건 저 과찬의 말씀이고요. 원음방송 설립 때나 또 특히 탈북자 청소년들 학교죠. 한겨레 중고등학교 설립하기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숨어서 또 공직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사실은 뭐 이 공직생활하면서 자기 종교에 좀 유리한 뭐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게 뭐 적절치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냥 조용히 우리 이 좋은 교법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 또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의 그 기준이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원불교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원불교에서 좋은 목적으로 좋은 취지로 하는 이 사업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이제 마음에서 출발해 가지고 제가 알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마음으로나마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쭉 했고요. 뭐 이제는 뭐 제가 공직도 다 벗어났고 이러니까 조금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은 이제 저 주변에 이제 아는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 이런 분들한테 우리 원불교와 관련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 객관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뭐 원불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고려를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역할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사회적으로 원불교가 아직 인식이 덜 돼서 또 굴절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전해서 그분들이 또 판단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예,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해도 또 해주고 그때마다 요소요소에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저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움을 뭐 받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앞서 화사님께서는 일상수행의요법 그리고 인과 봉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생활에서 늘 감사 생활을 표준 삼아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일상 경계 속에서 늘 그 마음 지켜가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또 표준을 갖고 꾸준히 이어가고 계십니까?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직 생활 따지고 뭐 연령으로 따지면은 한 40대 중반
이제 공직 생활 같으면 이제 과장 그 시절까지는 그런 그 생각, 그다음에 우리 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런 게 사실은 좀 미약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저희도 나이도 들고 이제 직위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회생활도 겪고 또 나름대로 이제 또 교리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교리에 대한 믿음, 특히 그 인과보응의 이치는 이건 뭐 우리 교리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간 생활, 인생의 기본 뭐 표준이라고 삼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해가 올바른 일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오고 저 나쁘게 판단해 가지고 나쁜 일 하면은 나쁜 결과 오는 거는 그건 뭐 당연지사인데 그걸 이제 확실히 믿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치사를 하고 또 이 행동을 하려고 뭐 노력을 한 거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늘 감사 생활하면서 일상생활법을 표준 삼아서 꾸준히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화사님 사회활동 그동안 해오신 부분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모범생으로 또 대학 시절에는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셨어요. 수재셨는데 그때 그 배경에 원불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배경에 원불교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청년의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뭐 공부하는데야 뭐 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저도 이제 3번째 합격을 했는데 처음에 뭐 2번은 이건 2번째는 꼭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말 사소한 실수로 안 돼 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때 참 느낀 게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기도력이 좀 부족했구나 해가지고 합격하는 해 초에는 그때 뭐 하고 교당에 있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연초에 사흘 동안 연초 기도를 저 교도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때 시험 날짜가 이제 그 2월 달에 시험인데 시험 날짜는 다가왔지만 난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사흘 동안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에 참석을 하고 또 좀 지극정성을 들였죠. 뭐 그 덕분에 그 이제 그때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그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석다은님께서 저보고 맨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학 합격하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다음에 고시 합격하라고 기도했다. 그다음에 올고전 공직자 되라고 기도했다. 그다음에 뭐 또 장관 되라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는 사석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아마 석다은님 기도 덕분에 내가 장관 됐을 거라고 한데 어쨌든 그 행정고시 합격할 당시에도 저도 뭐 기도 이력을 그때 좀 개인적으로 느꼈지만은 우리 석다은님의 그 정성 어린 기도의 힘도 크게 제가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자를 향한 그 스승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제자가 정말 훌륭한 인물로 커서 우리 교단에도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일관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교당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또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을 텐데 교당 생활 2년 넘게 행정고시 준비하면서 교당 생활할 때 힘든 부분 없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그 공부 자체가 힘들죠. 근데 뭐 사실은 저는 교당 생활은 거의 못했고요. 그 이제 한국 교당이 좀 외진되고 그때 이제 새로운 불사도 하고 할 때니까 그때 부교무님도 안 계시니까 사실은 부교무님 반 10분의 1 역할이라도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뭐 그때 뭐 그 공부하느라고 학교 또 강의 들으러도 나가고 또 와서는 또 공부하고 뭐 그러느라고 사실은 우리 교당 일에는 또 특히 교무님 일에 뭐 도움도 못 해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큰 도움만 받았고 많은 저희 주변 사람들이 이 고시 공부하면은 일부러 그 절방에도 들어가고 독서실에도 가고 근데 저는 뭐 오히려 여러 가지로 좋았죠. 거기서 매일 법신불전에 그래도 신고 올리고 다짐하면서 좀 나태해지는 마음도 그 다잡고 또 좀 산란할 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법신불 앞에만 서거나 앉으면은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이 평정, 청정심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는 예산 관련 공직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그랬을 텐데 늘 마음의 표준 삼아서 지켰던 그런 교법, 법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공직 생활 이제 하면서부터 저 사람이 원불교 교도인데 저는 뭐 아무나 한테나 이제 종교란 쓸 때 원불교를 쓰고 또 내가 원불교 교도고 뭐 일요일 나는 이제 법회 보러 간다 이런 얘기들 해가 저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다 알았죠. 저 사람은 일요일 날 오전에는 뭐 불공 드리러 간다 하더라. 이제 그런 자세로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원불교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있었죠. 예,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소한 면이고 큰 틀에서 이 공직자라는 것은 정말 올바르게 바를 정자 이걸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 바로 우리 교법의 가르침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러고 항상 감사 생활하고 우리 또 일상수행의 법에 나오는 이제 공도자 숭배의 정신 또 우리 4대 강령 중에 무아봉공의 그 정신 그게 다 뭐 인가보응하고 저 마음 공부하고 다 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또 사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다 그게 전부 같이 뭐 오이일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마음에 두면서 하고 사실 초기 제가 과장 시절까지는 그런 정신이 좀 미약했고요. 이제 좀 과장 후반기 국장 되면서부터는 이제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교법 정신이 모든 치사하고 하는데 많이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